85페이지 보면 환원이래서요. 매입 채무가 적혀 있죠.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자산할 때는 좀 오랫동안 하는데 채무에 가면 빨리 끝나요. 훅 빨리 끝나는 이유가 자산하면서 반대되는 계정 과목도 같이 보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매출 채권의 반대로 상품이나 원재료 사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를 쓰는 거고, 그래서 상품, 원재료, 뭐 부재료 이런 거 구입하고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인 거예요. 자, 환음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제가 방금 환음이라고 방금 말이 헛말 나오는 이유가 우리 교재 왼쪽 보시면 84페이지 문제 여러분들 뭐 공부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보면 환음 적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풀지 마세요. 요즘 환음 이야기 안 나와요. 이게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이라는 데서 옛날에 한 번씩 쓰던 건데 이 문제 보는 데에 지금 84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84페이지 보면 3월 9일 문제하고 3월 13일 문제하고 보면 환음 적혀 있죠.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 88페이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시면서 이제 따라와 보세요. 자, 제품 A 회사의 제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어음으로 수령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일단 우리는 제품 100만 원 매출했죠.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다음 차변에 우리 어음 받았는데 어음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항상 확인해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 이 돈은 만기되면 A 회사한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자 A 회사의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1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라고 했어요. 만기가 시험에 나오면 이런 표현 쓰죠. 저보다 좀 유식하게 만기가 도래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할 때 둘 중 하나 편한 거 먼저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예금에 100만 원 들어왔다는 거 보이죠?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먼저 써도 되고, 지금 이 돈 들어온 이유가 과거에 받으럼 써뒀던 게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걸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의 예를 먼저 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거 먼저 위치만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 보통 예금에 돈이 100만 원 들어왔고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어뒀던 이 100만 원은 지금 대변에 이거 쓴 거는 얘 지워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도 아니다 따진 게 아니죠. 얘는 그냥 지워주기 위해서 같은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제품이 아니고 비품을 팔아서 미수금 적었으면 만기되면 미수금 지웠을 거예요. 얘는 지워주기 위해서 이 계정 과목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여러분들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뭐지?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샘플이 자, 예를 들어 지금 전자음 샘플인데 이 어음이라는 건 누구에게 지금 지민 헬서가 발행했는데 발행해서 이날에 발행을 해서 지급기일이 만기예요. 그럼 이 날짜에 귀하 이 사람한테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시한 사람한테 이 돈을 지급해줘라고 한 증권인데 누구한테 지급해줘라고 말했냐면 국민은행 강남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음을 받은 이 전진자전거는 이 만기일에 이 은행 이 지점에 가서 제시하고 이 회사 자기라는 증빙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리 이해가시죠? 발행하는 사람이 이 회사의 주거래은행인가 봐. 여기에서 엄책 받아가지고 발행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그럼 이 지점을 꼭 가야 되잖아. 가는 차비가 더 들겠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붕괴는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지금 이제 이 거래 가지고 이 거래 다음 일어나는 경우들 네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음을 받았는데 자 일어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음의 추심 있어요. 우리 추심이라는 건 그 은행에 추심팀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근데 추심하면 하도 영화 같은 데서 은행에 돈 안 갚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죠? 추심팀 하면 그런 느낌 드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추심은 돈 안 갚는 사람 잡으러 간다가 아니라 돈 받아주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주는 행위. 그럼 지금 우리가 방금처럼 그 은행에 지점 찾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나의 주거래은행에 이 어음을 등록해 넣어두면 내 주거래은행에서 만기를 체크해서 만기가 되면 은행끼리 환거래하면서 이 돈을 받아서 내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음의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생각할게. 그럼 은행이 우리 통장에다가 만기되면 관리해서 돈 넣어주면 우리야 참 편하고 좋죠. 근데 문제는 은행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로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이런 추심이라는 걸 하고 뭘 받냐면 추심 수수료라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심 수수료를 뺀 나머지만 나한테 들어오게 되겠죠. 은행은 100만 원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추심 수수료 빼고 나머지를 내 통장에 입금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심 수수료는 얼마 안 돼요. 0.몇 퍼센트. 진짜 이상한 거래 하고 있으면 2% 이래요. 근데 우리가 숫자 좀 편하게 보려고 예를 들어 5%인 5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우리가 받았을 때에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뒀는데 이게 만기가 되어서 나의 보통 예금에 얼마든지 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어음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던 간에 이 어음은 우리가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나는 지금 100만 원짜리 어음을 지웠는데 내 통장에는 추심 수수료를 빼고 95만 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 5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 수수료라는 건 우리 서비스 용역 이런 거에 대한 대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칭하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도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수수료 비용은 몇 번 들였을까요? 900, 500, 800 중에.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단기매매증권 취득 수수료인가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죠. 제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영업의 비용 쓰라고 했나요? 그러면 한 적 없죠. 그럼 900번대는 아닌 거예요. 이거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없죠. 그럼 500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800번대예요. 얘는 우리 회사 자금 관리하는 관리비예요. 그래서 800번대를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계정 과목이 수수료예요. 근데 수수료가 지금 저하고 같이 쓰면서 800번도 쓰고 900번도 쓰고 지금 그러고 있죠. 아니면 이제 500번대도 쓰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거 한 개 번호 잘못 써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우리 시험에서 500번, 800번 구분 잘해라고 적혀 있는 거 봤었죠? 근데 그때는 말할 상황이 아니라서 말했는데 그 바로 위에 뭐라고 위인가 아래에 적혀 있는 게 채권 채무에는 꼭 등록되어 있는 코드 번호 선택해서 그래서 써라 적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고. 그게 임력시 유의사항에 다 적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초심 수수료는 판관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 거래. 자,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깎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 100만 원 있으신 분 있으면 제 돈 100만 원하고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좋은 마음에 저한테 이제 100만 원을 어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받은 어음을 봤더니 만기가 올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고개 흔드는 건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생각에 만기가 너무 길죠? 그럼 마음속으로 한켠에 이렇게 오랫동안 현금화를 못한다면 이자라도 받을 거리라는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그 이자라도 받을 거리라고 말한 그 금융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업용어로 할인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기분 좋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제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주니까 여러분이 어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봤더니 크리스마스까지인 거야. 그럼 기간이 너무 긴데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자 5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 되겠는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자금이 빨리 급하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100만 원을 만기되면 찾을 수 있죠. 만기되면.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할인료인 5만 원을 뺀 나머지 95만 원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한테 95만 원만 주고 만기되어서 100만 원 받으면 5만 원의 이자 받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할인료를 뺀 돈을 저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 어음을 판 거잖아. 팔았으면 이제 내 장부에 이렇게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받았던 거 지금 파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를 팔았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 금액은 100만 원이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할인료 5만 원을 빼고 저한테 입금해 준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지금 이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죠. 지금 매출 채권을 팔았잖아, 처분. 그래서 손해 본 거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처분했는데 손해 봤다.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참 신기한 게 보면 기억할 것 같은데 저와 같이 개정 과목들을 계속 너무 많이 나중에 이야기해서 그런지 시험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겠죠.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와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뭐 추심수수로도 물어봐야 되고 앞으로 할 것도 물어봐야 되니까 자주 안 나와서 그런지 딱 나오면 갑자기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난대요. 자주 안 쓰니까 오히려 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기억이 제일 잘 나는 시기예요. 나중 되면 이제 얘가 그러다가 제가 쓰면 그거 그렇게 되는 개정 과목들 있죠. 근데 특정형과 예금은 그거 말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고 얘는 다들 기억한 적 있었는데 이런 형식이 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데 특징이 매각 거래인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참고예요. 참고로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 말고 차입 거래도 있어요. 차입 거래는 판 게 아니고 그냥 잠시 넘긴 거예요. 잠시 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되기 전까지 돈 빌리는 거라서 그냥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이렇게 거래처를 쓰고 비란 회사한테 빌린다면, 그리고 그 상대방이 선 이자를 떼고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차이 나는 이 5만 원은 이자 준 거라서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분계는 절대 안 나와요. 시험에 세무일급도 나온 적이 없는데 회계일급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런데 글로 나오는 건 나왔는데 할인료는 매각거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입거래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도 영업외 비용, 이자 비용도 영업외 비용.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매출채권을 팔아서 손해보는 게 영업활동일 리는 없거든. 만기까지 기다려야지. 만기 기다렸는데 추심 수수료 나오는 거 관리비라고 인정할 수가 있지만 얘를 만기까지 못 기다려서 더 많이 손해보는 이 돈을 우리는 영업활동으로 못 보겠죠. 그래서 영업외 비용인 거고, 우리 회사는 이자 주는 건 영업활동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다 영업외 비용이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론 시험용. 우리는 실기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또 이번에는 세 번째 어음의 배서 양도를 보도록 할게요. 어음의 배서 양도라는 건 뭐냐면, 방금 제가 저와 같이 봤던 이 어음인데, 어음은 지금 우리 회사가 전진자전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어음은 지금 이 구민은행 강남 지점에서 귀하라고 적혀있는 나한테 주겠죠. 근데 내가 만기되기 전에 다른 곳에 물건을 사면서 이 어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주는 거야. 주면 그 사람이 돈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시하는 사람을 쓰는 곳이 어디냐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은행권이 바로 나와. 지금 이건 전자어음이 아니라 종이 어음, 약속어음의 그림인데, 얘도 똑같이 지금 흐리게 나와 있지만 기하 또는 기하의 지시인에게 약속어음을 우리가 뭐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는 건데, 그럼 이 지시인을 쓰는 게 이 어음의 뒷면역이에요. 이 뒷면을 뭐라고 하냐면 배설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급해줘라고 이제 지시인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받은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넘기면 이 아래 쓰는 거고, 이 안에 쓰는 게 이게 배설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서 양도라는 건 여기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넘기면서 그냥 우리 주는 거죠. 양도. 배서 적어놓고 다른 사람 넘기는 걸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서 양도 어떤 건지 느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자 이제 예를 하나 지금 양도 보기 전에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고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어음을 발행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원재료 100만 원치 구입한 거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을 차변에 쓸 거고, 자, 대변에 발헬이라죠. 발행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금 발행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확인해야 돼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상품이 오면 일반적인 상거래라 그랬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맞네요. 그럼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이다라고 쓰고 비회사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얘가 그냥 비회사라고 볼게요. 비회사에게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고, 자, 이 분계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자,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더 응용해 보면, 자, B회사에게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제품 매출로 A회사에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을 지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원재료 구입하는데 B회사한테 구입하지만 과거에 A회사한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이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어음 있죠? 이걸 지금 배서 양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차변에 원재료 산 거는 똑같으니까 원재료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 거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보는 건데, 지금 어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제품 매출로 어음 받았을 때 써뒀던 걸 양도 넘기니까 지워주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럼 과거에 받을 어음 적었던 거 지워야 되겠죠. 그거 줬는데 받을 어음 안 쓰면 내 장부에는 계속 그 받을 어음 있다라고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변에 받을 어음 A회사 거 이제 넘겼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자, 얘 둘의 차이 이해 가시나요? 얘는 처음 발행할 때는 장부에 지금 처음 쓴 거잖아. 어음 줬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지만 얘는 받았을 때 적혀 있던 걸 지워주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진짜 이해 가시죠? 그럼 자,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만 더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B회사에게 비품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입한 거는 이번엔 비품이에요. 비품 계정 과목이 비품이라서 쉬우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비품 100만 원짜리 샀으니까 쓰고, 자, 그럼 대변에 계정 과목 뭐 써야 될까요? 그렇죠. 항상 외상이거나 어음 발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볼 건데 비품이잖아.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금이다. 만기되면 B회사한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써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해하고 둘이 차이점 이해가시나요? 이 둘이의 차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원재료 산 거냐 비품 산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럼 자, 똑같이 B 회사에게 비품 100만 원 구입하고 A 회사에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을 지급하였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차변에 비품이 들어오고 100만 원짜리고, 자, 그럼 대변에는 계정함이 뭘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얘 있는 거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워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워줘야 되면 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제품 매출하고 어음 받았을 때 그럼 받을 어음 써뒀겠죠. 그러면 얘는 받을 어음이다라고, 그리고 A 회사한테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이걸 지워주는 거예요. 자, 이 4개의 분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다면 곰곰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매우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 단위다, 제가 그 이야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단위다 이야기하는 건 장부에 처음 쓸 때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선택할 거냐를 쓰는 거고, 받았을 때나 줬을 때나 처음 쓸 때. 근데 그게 내 장부에서 지워지는 사항이라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장부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얘 둘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죠. 받았을 때 이미 받을 어음이라고 선택을 해버렸던 거야. 만약에 받았을 때 미수금 써뒀으면 둘 다 미수금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는 효과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어음 배서 양도하면서 지금 우리 어음 발행하는 것도 같이 좀 본 거고, 자, 다음은 자, 올해를 오늘 마지막, 자, 4번째 어음의 부도. 자, 어음 부도 났을 때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의 분류는 당좌 자산이에요. 지금 우리 아직 당좌 자산하고 있잖아. 저와 같이 상품, 원재료 이런 이야기 하기 전까지 걔가 재고 자산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당좌 자산하는 거예요. 그럼 당좌 자산을 보는데 당좌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자, 부도가 나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 거래처가 부도 났다고 해서 슬퍼하고 울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죠. 친구가 부도 나면 슬퍼하고 울고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부도 나면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 회사에 남아있는 잔여 재산을 전부 다 경매든 뭐든 다 집어넣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래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슬퍼해야지. 그죠? 그러면 일단 내가 아예 다 못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언제 받을 줄 모르잖아. 그래서 부도가 나게 되면 받을 어음이라고 하면 당좌 자산이니까 당좌 자산으로 두지 않고 이걸 이제 부도 발생을 하면
이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할 거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제일 낮은 마지막에 언제 받을 줄,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거. 내일 바로 될 수도 있고 미래 언젠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럼 대체한다라는 건 뭐냐면 계정 과목을 바꾼다는 거예요. 대체라는 건 계정 과목을 다른 걸로 대체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제가 집에서 요리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원 없으면 맛 선생님으로 대체한다고. 어떤 걸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일단 그럼 우리는 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 적혀 있던데 걔를 지우는 거죠. 자 대체하는 형태가 일단 기존에 있던 거 지울 거를 반대 쓰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얘 대신 쓸 계정 과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게 대체인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없앨 얘를 반대쪽에 놓고 그 자리에 대신 대체할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이 부도 어음과 수표는 시험에서 찾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계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우린 시험 전산이죠.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할 때 모르겠는데도 부도 났다고 말해주려면 문제 부도란 말 있을 거잖아. 그럼 컴퓨터에 부도라고 두 자만 치면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 과목 하나밖에 안 보여요. 찾을 것도 없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런 거 봐요. 같은 건데도 엄청 많은 애들. 나중에 같은 건데도 엄청 많은 애들. 이런 거 보는데 부도는 이 하나밖에 없잖아. 계정명 적혀 있는 애가. 맞죠? 엄청 쉽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 이 부도 어음과 수표는 얘도 지금 받을 어음 때도 A한테 받을 거랬으니까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A한테 받아야 된다고 써둬야 되겠죠. 얘는 거의 다 틀리는 게 이거 안 써서 틀려요. 거래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컴퓨터에 부도 쳐봤는데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해서 거래처라도 써야지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해서 세무 2급 공부하시고 하고 또 공부하시면 자, 이 부도 난 곳에 돈 받기 위해서 상환 청구 소송해야 될 거잖아요. 그한테 들어간 돈 내가 물려야 될까요? A라는 회사가 물려야 될까요? 아니 다음 주에 심심할 때 소송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길 거죠. 내가 이기면 당연히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죠. 그러면 청구 비용도 걔한테 다 같이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나중에 돈 줄 때 이걸로 써둘 거예요. 그러면 A 회사한테 그 돈도 받아야 된다고. 다 합쳐야 돼. 그래 그 돈 다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얘는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적은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시면 대변에 받을 어음 왔죠? 얘도 지금 대변에 받을 어음이 왔죠? 어음에 우리 배서 양도할 때도 또 어음에 할인할 때도 매각 거래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왔죠? 또 어음에 추심할 때도 대변에 받을 어음이 왔죠? 이걸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네 가지 경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받을 어음 지우는 경우. 왜냐하면 차변에 이렇게 받아서 써뒀던 이 받을 어음을 대변에 오는 경우라는 건 지우는 경우잖아. 그럼 받을 어음을 지우는 경우가 만기 추심되었을 때나 판 어음에 할인했을 때 매각거래나 아니면 어음을 배서 양도했을 때나 아니면 어음이 부도났을 때 받을 어음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쓴 거예요. 자, 이걸 자 이제 오늘 마무리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보면 자 매출 채권에 뭐 양도 할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배서 양도는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넘기는 거고 할인은 판 거예요. 그래서 할인료라는 거나 이자 같은 걸 빼고 받는다고 적혀 있는 건데 괜히 좀 어렵게 적어놨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자, 글자 잘 보세요. 영업외가 아니고 영업비용이에요. 오늘 우리 단기매매 증권할 때는 영업외라고 했죠. 900번 되고 우리 500번 대 800번 대 물건 만드는 거나 물건 파는 건 우리 영업활동이잖아. 그건 영업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자가 붙고 안 붙고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영업비용이라고 쓰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판관비라고는 기억하시고 주심수수료. 그리고 이제 어음에 할인해서 지금 이 분계는 차입거래 분계인데 할인료를 이자 비용 처리한다는 거고,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매각거래 기억하자라고 했죠. 그럼 우리 배서 할인이라 적혀 있는데 그냥 팔기 때문에 넘긴 거예요. 그럼 매각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왜 쓸데없는 상황까지 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얘 신경 쓰지 말고 매각거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이제 부도 어음과 수표,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는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인데 부도 났기 때문에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래 부도 어음과 수표는 기타 비유동 자산, 이걸로 우리가 대체해 주는 건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거래처 쓰는 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건 이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실기를 위해서는 실기할 때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여기 거래처 안 쓰면 틀렸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거래처 안 써주면 여러분 틀렸다라고 문제할 거라서 여기에 꼭 써줘야 되는 걸 제가 이렇게 A라는 표시를 쓸 거라고 하는 거니까 우린 이거 써야 되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너무 중요한 거 했어요. 지금 한 거 일반적인 상거래하고 한 거 있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방금 어음의 부도까지 봤죠. 어음의 부도. 근데 부도 난 걸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파산하면 그냥 아예 대놓고 못 받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회생하거나 아니면 죽어버렸거나 그럼 더 못 받을 거잖아. 그죠? 그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 그걸 월요일날 할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돈 아예 못 받게 됐거나, 그럼 못 받는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돈 돌려주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월요일날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재밌으니까. 근데 계속 연결되니까 우리 주말에 그래도 시간 좀 되시면 우리 지금 고생하고 계신 거 좋은 결과 있도록 복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